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희경이고요. 이 마을에서는 민들레라고 불리는 그냥 가까운 이모, 뭐 선생님 그렇게 불리고 지금은 기촌한 지 3년 차, 이제 4년 차 되어 가는군요. 예, 그냥 마을의 이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주는 제가 2019년 8월에 정확히 날짜도 기억해 8월 22일 날 이사를 와서 정착하게 되었고요. 네. 그 전에 그냥 제가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이 동네에 대학교 동기가 살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하고 한동안 아이가 안 생겼다가 아이가 생겨서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저희가 아들 셋이거든요. 근데 아들 셋을 데리고 어떤 여름 휴가를 가기가 좀 어려워서 시골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 그럼 발 담글 곳이 있겠구나 하고 이제 겸사겸사해서 놀러 왔어요. 그게 한 2014년도 와서 놀았는데 완주라는 곳이 생각보다 좋아서 그 해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분기별로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다가 정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했어요.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첫째가 있고 거의 이제 두 돌 차이로 쌍둥이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셋인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얌전하지는 않았을 거고 굉장히 분산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놀면 운동장에서나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게 이제 옆에 있는 풀섭이나 그런 데서 이제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애벌레를 땅을 파서 뭐 캐치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도시에 있는 양육자분들은 그게 별로 그렇게 흔쾌히 즐거운 행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쌍둥이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이제 한 명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엄마들이 가져온 장난감이나 자전거를 만지면 이제 그 아이를 제지하고 있으면 한 명이 저기서 또 이제 엄마들이 얘 누구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잡으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는 게 저의 하루의 일과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쌍둥이니까 얘 이렇게 말렸는데 얘를 데리고 왔는데 또 다른 아이가 거기 가서 또 이제 자전거를 만지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얘 아까 전에 뭐 데려갔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를 데리고 큰 아이도 둘째가 두 돌 정도 돼서 이제 막 걸어다니는 좀 해봤자 걔가 4살인 거예요. 그 아이도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 뭐 하지마 만지지마 이 행위를 너무 많이 하면서 제가 하루에 한 100번 정도는 사과를 하면서 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외출하는 게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칠 것도 염려가 돼서 막 데리고 가려면 다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애들을 3명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은 집에서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2013년도인가 우리 아이가 이제 쌍둥이가 5살 정도 됐을 때 여기 왔는데 제가 얘네들 보고 하루 종일 뭐 하지 마라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좋았지만 이 아이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고 얘네들이 와서 하는 게 내 친구네 집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앞마당을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삽을 주면 자기네 키만큼 한 2, 3일 놀다 가면 땅을 파고 또 이쪽 땅에 흙을 모으고 그 행위를 하루 종일 하는데 저도 그 아이들한테 뭔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아이들도 흔쾌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굉장히 하루 종일 사용하면서 노는데 그러고 가면 제가 이제 앞대산 터널을 타고 이렇게 익산 IC로 탱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갈 쯤 되면 제가 남편한테 그래 나는 여기를 꼭 이상한 나라 앨리스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왜 했더니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는 별천지 같아. 아이들한테도 행복하지만 나한테도 굉장히 행복하고 거기를 떠나서 서울을 가면 그 나름의 거기에 삶도 있기 때문에 좋긴 했지만 왠지 여기는 특별한 곳이라는 느낌을 해마다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앞재단 터널을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저한테는 완주는
되게 자유로운 곳이었던 느낌?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뭐 세 가지를 얘기하란다기보다는 느낌으로 아 여기 오면 애들이 참 편하구나. 그리고 나도 굉장히 죄책감 없이 하루를 보내고 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려오는 거에 그러니까 매번 약간 그 앞대산 터널을 가면서 이번에는 정리하고 내려와야지 하고 올라가요. 근데 또 거기 살다 보면 거기에 편리함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터전도 있고 저도 직장이 그때는 있었고 남편도 직장이 있었으니까 또 이제 뭐 3개월 살다 보면 아유 또 이렇게 다들 사는 거지 하고 그렇게 이제 2년 이제 생활을 지나갔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르게 이제 쌍둥이들이 이제 학교에 적응을 좀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3월달, 4월달 정도 되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한글을 잘 제대로 다 띄지 않고 들어갔는데 도시는 그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이 지나고 우리는 1학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수업이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약간 산만하기도 하고 힘들어한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학원을 간다고 해서 한글을 가리킬 학원을 찾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데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선생님한테도 그런 전화가 이제 벨이 울리면 저도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고 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제 친구가 맨날 언제 내려오냐 맨날 내려온다고 그러고 땅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그러긴 했는데 그러다가 귀농귀촌센터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생각보다 거기 경쟁률이 되게 세다고 그리고 여기는 빈 집도 구하기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는구나 하다가 그러다가 또 집이 나왔다 그러길래 막 보러 내려온 적도 있었고 근데 마음은 있었는데 그게 선뜻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고 저도 되게 지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제 친구들한테 도와주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되게 미숙하고 부족한 아이들인 것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우리 아이들하고 놀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들도 생기고 왜냐면 저희가 인공 강이 약간 개울이 흐르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신도시에 살았는데 거기가 신기하게도 인조인데도 봄이 되면 개구리가 와서 울챙이를 까고 걔네들이 개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잡느라고 학교를 못 가죠. 그래서 엄마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학교 가는데 걔네들이 엎드려서 개구리를 잡고 있어 뭘 잡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저는 괜찮아요 하긴 하지만 괜찮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 좋은 날은 뭐 그랬다며 라고 했지만 안 그런 날은 저한테 이제 혼나고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기가 죽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애들이 하는 말이 엄마 누구누구는 또 100점 맞았어 누구누구는 또 100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네들이 이제 결과나 이렇게 성적을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큰아이는 그때가 4학년이었는데 벌써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야 걔랑은 놀면 안 돼 이런 얘기가 걔 입에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이제 집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을 마치고 바로 계약을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큰아이가 이제 4학년 되는데 5, 6학년이 돼서 사춘기가 되면 더 안 내려가고 싶어 한다고 그런 말을 막 주변에서 하길래 그냥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그냥 저는 좀 내려가겠다고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돼서 저는 다행히 그 아파트가 있어서 집 구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없고 이제 바로 내려와서 계약하고 한 2주 만에 내려온 것 같아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제가 딱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3년 동안. 그리고 제가 되게 커뮤니티를 좋게 처음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육아 숟가락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기억이 그게 빠졌는데 1회 어린이날로 행사로 해서 캠프를 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1박 2일 텐트도 치고 부모님들이 밥을 해주고 아이들이 노는 그런 캠프에 지인들도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인 찬스로 그때 이제 첫 해 그 숟가락 캠프를 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 키우는 기준이라든지 생각을 좀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막연히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 이렇게 키워도 되겠구나. 내가 책으로 봤던 것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다들 부모님들도 내가 생각하기에 뿔 달린 사람들도 아니고 다 멀쩡히, 그리고 또 멀쩡히 다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내려와서 이렇게 사는데 라는 것들의 그 했던 그 선배들이죠. 인생에 저보다 더 귀촌을 빨리 했던 그 선배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낯선 곳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을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마 그 관계 안에서 들어가는 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왜냐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나 혼자 독약청소년 혼자 살 수 없는데 이 동네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나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인의 그 지인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오자마자 저는 되게 많은 마을에 있는 것들에 있어서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이 아동 학위도 하면서 또 아동 상담을 전공해서 한 15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던 걸 정리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오자마자 그때는 풀뿌리에 이렇게 겨울 풀뿌리라고 해서 방학동 한 2주 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돌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또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지인 찬스라서 야, 낙하산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그거를 받기 위해서 마을 교사 교육을 했었는데 너가 그걸 들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동네에 와서 별거 할 것도 없고 직장도 없어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림보에 가서 뭐 거기에 있는 책 모임도 같이 한 적도 있었고, 이 동네 오니까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뭐 애니어그램을 얘기하면서 뭐 9번이에요, 뭐 7번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했던 그쪽 상담 쪽에는 아직 그 공부에 대한 것들이 베이스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기에 저도 궁금해서 우연히 배우게 됐고, 그게 이제 아리송에서 하는 이 동네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 대해서 교사 양성하는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책 같이 읽으면서 그런 데도 다니고, 그래서 제가 되게 바삐 살았어요. 한 6개월, 1년 동안 진짜 놀면서 제 친구가 그랬어요. 야, 원래 그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근데 진짜 바빴어요. 그때 여기 있는 책도 가져왔는데 놀이창고라고 하는 숟가락에서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방과후 놀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또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가 이제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놀이지기도 갔었고, 그러니까 집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녀서 이제 풀뿌리 하면서 이제 겨울에 있는 그 풀뿌리 2주 동안 사무초등학교에서 그때는 했었는데 2주간 약간 이제 그 동네 아이들도 보고 사무에서 어떻게 애들을 가리키고,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게 제가 요리 보조교사로 들어갔는데 식탁에 이렇게 두레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도 물어봤더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이렇게 두레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같이 1년 동안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큰 아이들이 학교에서 봤으니까 실물로 살아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 동네에서 크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동네 와서 힘들었던 거는 조금 하나 있었던 건 병원이 멀어서 애들이 아프면 이 동네 병원은 딱 내과 정도만 있고 뭐 안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전주까지 가야 되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렵고, 그리고 진짜
동네마다 다 있었던 1,000원짜리 많이 파는 다 땡 소가 여기는 차를 타고 10분 넘게 달려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당황했던 거는 7시면 음식점이 다 문을 닫아서 배달이 되지 않는. 그래서 뭔가를 외식을 하려면 7시 전에 결정을 해야지 봉동을 나갈 것이냐 아니면 더 멀리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고, 이 동네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있었는데,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답답한, 도시의 답답함보다 여기에서 그 불편함이 저는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불편함으로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받고 내가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8월 달이었는데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애들을 계약하는 거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토요일날 이사를 왔는데 온수를 쓰는데 온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비어진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일러에 어떤 게 고장이 나서 물이 막 펑펑 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아파트에는 24시간 방치실이 있어요. 전화를 하면 올라오셔야 되고, 오셔서 언제든 나의 불편함을 바로바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가 도시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 왔는데 이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나보고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AS 센터를. 그 보일러 그 업체 AS 센터에 전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봉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고산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S를 못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 말이냐고. 아니 물이 새는데,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막 이랬더니 그러려고 간 거잖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는 그 사람들의 밤낮을 너가 돈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너가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달려오지만, 그 사람은 어느 집에서는 아빠고 누구네 집에서는 기다리는 가족인데 그 사람의 밤을, 새벽을 네가 돈을 주고 산 건데 이거를 불편함을 네가 감당하고 견디기 위해서 간 거고, 그냥 찬물로 샤워하고 오면 다행일 거야 라고 남편이 얘기하는 거에 딱 제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막연히 귀농이야 귀촌이 하고 온 게 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때 딱 그리고 또 하나는 농협에 갔는데 7시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리카드 비슷한 걸 만들려고 했더니 너무도 당당하게 내일 오시라고, 담당자가 없다고. 아니 이런 서비스를 이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안 해주는 게 더 당당한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되게 화가 났다기보다 맞아,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야지.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그렇게 갑질 안 한 갑질을 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기서는 너무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 들어가도 사든 말든 한 그 표정들이나. 그래서 다행히 그날 AS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부품을 갈아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남편이 얘기해줬던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아요. 만주고사는 특히. 아이들의 변화라고 하면 이제 가장 큰 게 그 쌍둥이들은 한 명의 아이가 이제 재미있는 일을 하면 그 한 명의 아이는 그 아이를 보고 좀 더 시너지를 일으켜서 일이 좀 커져요. 이제 이건 에피소드인데, 유치원에서 이제 조리실에 가서 이제 쌀을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꺼내서 놀면 이제 다른 한 명도 이렇게 이제 더 많이 재밌게 놀아요. 그러니까 일이 좀 작게 커지는 게 아니라 많이 크게 커지는 일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도 아주 익숙하게 자기의 이름이 호명이 되면 이거는 이제 혼날 일이라는 걸 얘네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인지를 하고 있어서 처음에 이 동네 왔는데 얘네들 이름을 부르면 안 봐요. 특히 어른들이 부르면 쳐다보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동네 이모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이름이 아니라 다들 뭐
초록, 뭐 민들레, 뭐 하하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런 이모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호명을 하면 쳐다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했던 어른들의 지적이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적을 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부르는 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인을 아이한테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 이름을 부르는 거는 자기가 뭔가 하고 집중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한다라는 거를 얘네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불러서 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시선을 주는 걸 이 아이들이 알 다음부터는 한 1년 정도 저도 지나가면서 느낀 게 자기네들이 벌써 뭐 무슨 이모 누구 하면서 반말로 이제 존댓말이 아니지만 가서 자기가 먼저 다가간다든지 그 이모들이 부르면 자기네들이 쪼르륵 달아가는 거가 그게 가장 이 아이들한테 큰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 신뢰, 믿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애들이 갖기 시작했던 게 가장 큰 변화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서 어울려서 지내는 아이, 그런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변화이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되게 좋은 게 고산 축도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해 겨울은 아니고 그 이듬해 겨울에 아이들이 이제 막 눈이 오니까 막 불러내요. 그래서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쓰레기장에 가서 나무 박스, 뭐 종이 상자를 꺼내 와서 막 이제 미끄럼을 타고, 그게 이제 뭐 어디 언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누워서 별이 막 쏟아지는 거를, 눈이 막 쏟아지는 거를 이렇게 누워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더라? 완벽한 날이라고. 너무도 완벽하지 않냐고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만끽했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나는 40년 살면서 이 하루가 나한테 완벽한 날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이 그걸 느끼고 살았다는 게 저는 그게 얘네들한테 준 저의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약간 시골인 게 여전히 있는 게, 이렇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이들이 한계가 있고, 도시만 가도 버스 카드 하나 들고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반경이 꽤 넓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걸 하려면 애들이 걸어 다니는 거거나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라이더를 당해야 되는, 여기는 학원이 아닌 그런 놀러 가는데도 라이더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제반 시설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문제라기보다 하드가 좀 문제인, 어려움인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거보다는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땅을 보러 다니는 게 경촌도 가보고 이쪽도 가보는데, 거기까지 가면 저의 노후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외진데 이렇게 딱 돼서 그거를 이렇게 문화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의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으쌰으쌰해서 진짜 많이 이렇게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막 활동하는 거는, 소프트는 진짜 넘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아쉽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운수 노동조합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애들이 뭐 자전거라도 좀 자유롭게 좀 빌려 타다든지, 도시에 가면 진짜 타다가 여기다 놓고 타다가 여기다 놓고 뭐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우리나라 아직은 여기는 안 돼 있어서, 조금 우리 이제 큰아들이 이제 중학교가 되니까 이제 이 세상이 조금 넓어지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조금, 그래서 엄마의 이제 마음이죠.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이들이 지금 지역경제순환센터에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좀 넣고 싶은데 너무 외진 거예요. 이 읍내랑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차량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PC방을 차리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호객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넣어보자, 노래방을 넣어보자, 막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되게 자유롭고 좋긴 하지만 또 이렇게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를 좀 즐길 수 있는 것도 편안하게, 그런 것들을 좀 어른들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냥 개인적으로 있어요.
작년 이제 2020년도에 맞죠? 21년도구나. 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완주에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이제 조금 해달라고 조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숟가락에 있는 이제 그 나팔꽃이라는 교사 선생님이 있으신데, 그분하고 함께 여태까지 했던 다 함께 돌봄 센터의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닌 이 숟가락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걸 조금, 그리고 놀이창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기원을 해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조금 그렇게 조금 즐겁게 그 방과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로 돌봄 센터를 조금 이제 군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고, 여기서도 그걸 받으려고 하는 이제 의지가 생겨서 만들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돌봄 교사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2021년 1월부터 제가 거기서 돌봄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대상이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일 경우에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랑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좀 더 세분화돼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다문화 아이들이라든지 좀 더 들어가기 위한 턱이, 거기는 무료이기 때문에 좀 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자기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라든지 그리고 간식비를 내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라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아이들이 올 수 있고 와서 이용할 수 있고, 방과후의 아이들이, 그리고 학기 중에는 저희가 1시부터 그리고 7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방학 중에는 8시 반부터 6시까지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일을 하시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면 그날 하루 정도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고 했던 것들이 익숙한 게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저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도와준다기보다 그 아이랑 얘기를 이렇게, 저기 이제 돌봄센터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아이들마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살짝씩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기질적인 부분들도 있고.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그거를 봤던 그 경력이 있어서 조금 더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른들이 대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마을의 아이들도, 그리고 좀 마음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막연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조금 더 활용하고 그걸 갖고 재능 기부처럼 해서 이 마을의 아이들도 도시에 있는 뭐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상담소는 아니어도 마을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른, 이모 같은 사람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막연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걸로 마을의 아이들하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놀이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 중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보면 이제 어떻게 왔어요? 라고 하면 이제 지도를 이렇게 찍어서 왔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용기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게 아까 얘기했던 저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의 어떤 것들이 저한테 되게 살아가는데 의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공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되게 특별하진 않지만 조금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을 받아보기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목말랐던 게 여기선 채워졌었는데, 그 귀농귀촌이 그냥 막연히 생각해서 오시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저는
4년을 그래도 4계절을 다녔어요. 그게 이제 나는 뭐 지인의 집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제 대학교 그 동기들이 만나는 그걸로 오긴 했지만 조금 와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조금 보시고 다행히 여기는 뭔가 이렇게 저는 전환기술 하는 나는 난로야도 거의 해마다 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을에서 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떤 마을인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삶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지를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시는 또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해 보시고 정말 이렇게 잠시 한 달 살기도 해본다든지 뭐 아니면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생활해 보시는 거가 훨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